안녕하세요. 디케소리TV의 이진아입니다. 2019년 3월 18일 월요일, 오늘 화이트리스트 결심이 있었어요. 화이트리스트 재판에 오시는 분이 9분이세요. 김기춘 시장님은 지난번에 나오셨 때처럼 굉장히 불편한 몸으로 나오셨고, 사실 또 이렇게 보면 구치소에서 계신 분들이 현기환 수석하고, 그 다음에 허현준 행정관하고 김 실장님이 있는데, 세 분들의 옷이 다 달라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옷이 구별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김기춘 시장님은 스트라이프 무늬가 있는 그런 건데, 굉장히 옷이 얇은 그런 거를 입고 나오셔서 보기에도 굉장히 춥게 보이고 굉장히 안쓰러워 보여요. 그리고 목도 다 내놓으시고, 물론 가실 때는 목도리를 목 워머를 하시고 또 귀마개를 하고 뭐 장갑도 끼시고 하는데, 법정에 오실 때는 다 풀러고 그렇게 거의 내복 같은 그런 차림으로 오시니까 굉장히 보기에도 뭐 너무나 안 됐죠. 몸이 너무나 불편해서 걷지도 못하고 다 부축해서 오시니까 지난번에 나오실 때 그 부축해서 나가시는 허리를 구부려서 걷는 그 모습의 사진이처럼 오늘도 그렇게 법정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랬는데 오늘은 결심이라 검사가 구형 공소한 거 구형 내용을 쭉 읽고, 지난번하고 똑같이 구형을 한다고. 지난번에 제가 작년에 2018년 8월 30일 날 결심한 노트를 이제 봤더니, 그때도 하면서 우파 유죄, 좌파 무죄 이렇게 써놓고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미쳤다 이렇게 써놨네요. 오늘은 지난번에 겪기 때문에 놀라지도 않아요. 다 예상하고 간 거기 때문에. 그래서 1심 때 김기춘 실장님을 징역 6년, 4년, 조윤선 장관을 6년, 그 다음에 벌금 1억, 추징금 4,500. 네, 정관주 씨가 2년 한 것 같고, 박준우 씨 30년을 외교관으로 있다가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셔갖고 도와달라고 해서 거절하지 못해서 들어간 게 한 10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이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징역 2년을 구형을 했었고, 그 다음에 현기환 수석이 특가법 이거 꼭 징역이 7년에다가 벌금 11억 이렇게 때렸었고, 그 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을 해갖고 2년을 때렸고, 또 징역, 공직선거법으로 2년, 그 다음에 추징을 3억 이렇게 했네요. 국정원에서 5억을 가지고 와서 세 차례 나누어서 아마 그 선거법 그 2016년 그 선거할 때 썼다고 하는 건데, 이걸 가지고 추징을 3억 이렇게 했었던 거고, 김재원 씨도 마찬가지. 김재원 수석하고 그다음에 현기환 수석하고 같은 건으로 했는데, 김재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 5년에다가 벌금 10억, 추징금 2,500 이렇게 때렸었고, 신동철, 정관주 비서관 징역 2년이네. 그다음에 오도송 한 수석이 징역 3년 이렇게 했고, 현준 행정관이 집권하면 권리행사 방해로 위정을 해갖고 3년, 그 다음에 자격상실 3년 있었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개월 이렇게 때린 거였는데, 저는 제도 잘 안 듣고 있다가 검사가 쭉 읽으면서 1심하고 같이 한다고 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놓치고 그냥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변호사들이 돌아가면서 최후 변론을 했었고, 최후 변론을 할 때 김기춘 실장님의 비서가 하고, 그 다음에 김기춘 실장님의 선배 되신다는 분,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 나오셨어요. 처음에 법정에 굉장히 일찍 오셔갖고 복도에서 뵀는데, 굉장히 나이가 많으셔갖고 좀 우아하다고 했는데, 김기춘 시장님 이제 선배라고 60년치기 고등학교, 대학교 같이 그렇게 알고 있다고, 후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분이 변론을 하셨어요. 굉장히 인간적인 변론을 하셨는데, 김기춘 실장님이 고개를 숙이시고 많이 흐느끼시더라고요. 굉장히 그 변론 하시는 분도 정말 인간적인 호소를 하셨는데, 김기춘 시장님 뒤에서 보기에도
뭐 몸을 흔들릴 정도로 많이 우시는 것 같았었어요. 그러면서 이 나이 많으신 그 변호사님께서 벌써 그 블랙리스트로 4년을 형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 블랙리스트 건으로 작년 8월 6일 날 석방되셨다가 2달 있다가 다시 구속이 된 상태다. 그렇게 하면서 563일을 있었다. 그렇게 해서 1심에서 1년 6개월 받고 또 2달 만에 또 구속이 되어서 195일 있었다. 그래서 지금까지 758일 2년 28일을 지금 그 구치소에 있는 거다. 이러한 수사와 절차가 너무나 헌법과 법률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재판을 할 경우에도 또 구치소에 구속을 할 때도 연령이나 진흥 환경, 동기, 수단, 결과를 고려를 해야 된다. 이 피고인의 연령을 감안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형의 집행을 중지한다라고 하는 경우에 앞에 거는 제가 못 받아서 그랬는데 첫 번째로 형의 집행으로 생명 건강에 문제가 될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중지를 할 수 있다. 또 두 번째로 연령이 70 이상일 경우에는 고려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직계가 나이가 70 이상일 경우에도 고려할 수 있고 지금 확정한 형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연령을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김기춘 시장님 연령이 81세다. 남은 여생을 언제 어떻게 될지 재단할 수 없다. 굉장히 잔인한 고문이다. 물리적으로 이분이 남아있는 생이 얼마 될지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82세고 지금 선고된 형이 5년 6개월이다. 이 화이트리스트에서 1년 6개월을 받았고 블랙리스트에서 4년을 받았으니까 합치면 5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생을 어디서 마감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이거 사연과 같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피고인의 노구 또 건강 상태 지극히 정상이 아니다. 가족 전례의 그 병으로 심장병이 있다. 그래서 심장협착증으로 해서 스탠트를 받고 있고 이게 58세 때에 발병이 났다. 2009년도에 이렇게 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8개의 심장혈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2009년도에 8개 심장혈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다. 그리고 이분이 개인적으로 명예가 땅에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현재 54 된 그 아들 2013년도에 뇌출혈로 쓰러진 5년이나 병상에 있는 무의식으로 있는 아들이 있고 그 다음에 78 된 처가 있다. 남편과 아들이 저렇게 돼서 우울증에 걸려 있고 심정 안정제를 먹어야 살 수 있고 눈물로 나를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속기간을 만일에 구속을 한다면 구속기간을 최소화하고 신체의 자유 기본적인 자유니까 이거를 고려해달라. 그러면서 구속 헌법적이고 잔인하다. 이미 징역 4년을 받았고 대법원에 가 있지만 563일을 구속 상태로 있었다. 그렇게 하면서 이게 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다. 2017년 4월 조사를 하고 기소하지도 않고 있다가 가중처분을 노리고 이렇게 했다. 그러면서 자비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난번에 블랙리스트에서 검사가 7년을 때렸는데 형을 4년을 받았고 그 다음에 또 화이트리스트에서 지금 또 4년을 때렸다. 그런데 선고를 1년 6개월 이렇게 받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을 지금 뭐 5년 6개월을 이렇게 받아 있는 상태인데 법원이 이 점을 감안하여 불이익이 피고인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나이 많으신 분이 굉장히 진심 어린 이런 변론을 하셨는데 정말 보기가 정말 가슴이 좀 아팠죠. 1심 때도 정말 그때도 제가 그때도 김기춘 실장님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때도 많이 울었었죠. 현준 행정관은 변호사가 굉장히 최후 변론을 굉장히 길게 했어요. 길게 했는데 뭐 더 이상 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길게 했는데 저는 듣지는 않고 근데 이제 나중에 허현준 행정관이 최후 변론을 할 때
변호사가 뭐 얘기를 제대로 했고 많이 변호사가 그 변론을 한 것처럼 했고 그다음에 또 그동안에 또 증인이 새로 나왔기 때문에 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거다. 재판부가 여러 증인을 듣고 원심과 다른 결과를 내주기를 바란다. 사실을 많이 알았을 거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해서 억울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김기춘 실장님이 이제 피고인 최후 진술에 가서 김기춘 실장님이 그 피고인 최후 진술할 때 9명을 다 일어서라고 판사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는데 김기춘 시장님은 어지럽다고 앉아서 하겠다고 그래서 앉으라고 중간에도 김기춘 시장님은 그 검사들의 구형이 끝나고 나니까 그 판사가 아직도 한 2시간 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힘드시면 나가서 좀 쉬셨다가 오시라. 이렇게 해갖고 김기춘 시장님은 변호사들이 변론을 할 때는 밖에 그 법정 밖에 나가 계셨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최후 변론할 때 이제 들어오셨다가 판사가 일어서라고 하니까 일어서는데 어지럽다고 그렇게 해서 판사가 이제 앉아서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종이에 써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의례적 하는 거 뭐 판사들한테 뭐 검사들한테 이제 고맙다고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해줘서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변호인이 언급을 했지만 그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개인이나 단체를 종북 좌파로 규정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억울하다고 하시면서 항소심에서 이걸 바로잡아 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단체를 종북 좌파로 규정한 일이 없고 억울하다. 북측의 대남, 비난, 선동, 부하내동 뭐 이런 걸 종북이라고 생각한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정부에 반대하는 것을 종북이라고 생각한 적은 있지만 수많은 정책 중에 비판한다고 종북이라고는 하진 않는다. 항소심에서 바로 잡아주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비서실에 그렇습니까? 김기춘 시장뿐만 아니고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정경련을 협박해서 뭐 그런 지원을 하게 했다. 이런 거는 없었다. 재판 과정 중에 이런 거는 밝혀졌으리라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2015년 2월 25일에 비서실장을 퇴임했는데 그 후에 일로 전부 다 그 시장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성복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비서실장 재임 중에 어쨌든 반듯하게 처리를 하지 못해서 재판장님께 죄송하고 또 같이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미안하다고 그러고 지금 늙고 병든 피고인에게 자비를 요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박준우 수석 30년 외교관 생활하면서 부끄러움 없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왔다. 그래서 훈장을 받고 퇴임을 했는데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던 중에 인연이 없었던 박 대통령부터 전화를 받고 정치는 제 분야가 아니라고 사의를 표시했지만 또 대통령께서 요구를 하셔서 들어갔다가 정무수석 10개월을 하고 또 정치를 잘 몰랐다. 그래서 정치 중 재임 중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의 지침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다. 어쨌든 재임 중 일로에서 참담한 마음이고 그 현명하고 관대한 판단을 바란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조윤선 장관님이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조윤선 장관님도 써갖고 좀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하자마자 좀 또 목이 메어갖고 아유 최후 변론을 할 때 다른 분이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편 되시는 박 변호사가 또 최후 변론을 했어요. 지금 블랙리스트에서 봤을 때처럼 좀 그런 비슷한 분위기로 변론하는데 조윤선 장관이 머리가 흔들릴 정도로 막 굉장히 많이 흐느끼는 걸 봤었어요. 그랬는데 또 본인이 본인의 최후 진술할 때도 굉장히 많이 우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뭐 다 기대를 했고 이제 뭐 재판도 제가 많이 받고
또 뭐 화이트리스트, 블랙리스트나 화이트리스트나 거의 뭐 똑같은 거라, 똑같은 분들이 재판 받는 거라, 사실 재판 받는 내내 뭐 딴 생각하고 뭐 카톡도 많이 하고 좀 담담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또 최후 변론이나 피고인들 최후 진술을 하는 걸 보고 또 그분들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또 저도 같이 또 등달아서 눈물이 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현선 장관은 이 자리가 오늘 피고인으로서 네 번째 진술하는 거다. 뭐 블랙리스트 때 두 번, 또 화이트리스트 때 오늘로서 이제 두 번을 하는 거니까 네 번을 하는 거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에서 2심에서 무죄를 받고 6개월 동안 이 사건으로 또 이렇게 영장을 받아서 구속돼 있다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또 다른 건으로 또 조사받고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현재 지금 3개 재판이 걸려 있다고. 그래서 정무수석으로 12개월 하고 구치소에 13개월 있었다. 그리고 처음 이 재판을 받는 걸로 해서 지금 3년째다. 석방되어 집에 있지만 집에서도 감옥 갔다고 얘기를 하시고,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거나 우편물을 온다고 하면 그게 또 법원에서 오는 소환장인가 하고 가슴이 철렁한다고. 그리고 저와 또 가족이 정무수석의 한 일로 더 이상 구속되거나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정신적으로 너무나 피폐했다고. 그럼 끝없는 터널을 긋고 있는 기분이다. 굉장히 가슴을 짓누르는 게 또 조현선 장관 일뿐만 아니고 또 같이 일했던 비서관이나 행정관들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굉장히 가슴이 아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건을 해서 이성철 정경영 부회장을 잘 알지만 이분한테 강요를 해서 보수단체에 지원을 하라고 해달라고 했던가, 이런 적을 이렇게 한 적이 없었다. 이분을 전부터 잘 알던 사람이라 사회 공헌도 같이 했었고 여러 가지 같이 만나왔었지만 민간의 돈이라 해서 항상 조심을 했다. 그 수십 차례 만난 적은 있지만 이 건으로 한 번도 부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순리대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국회 또 공직자 재직으로 재직하면서 다른 사람이 어렵지 않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 왔지만 또 그렇게 오랫동안 알아왔던 이성철 정경영 부회장과 공소장에서 이렇게 낯설게 만났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굉장히 또 아쉬움이 남는다 하면은 이병기 국정원장이 활동비를 보낸다고 했을 때 매몰차게 돌려보내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하면서 알던 어르신이고 당시 청와대에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한 거라, 또 대통령과 정권을 잘 해나가라고 하시는 경력금이라고 생각을 했었다. 그리고 정무수석실 활동비가 모자라는 거를 아시는 분이라고. 그리고 정무수석실에서 환도 못 보내고 있다는 기사 난 글을 보고 생각을 해주시는 거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뿌리지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다. 그렇지만 그 실장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게 없다. 그런 사사로운 마음을 거절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후회스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또 제가 여성 국회의원으로서 또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을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이렇게 상황이 돼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상황으로 해서 죄를 받아야 한다면 달게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4개월 묵묵히 견뎌왔다. 제가 수감 동안 제 신경을 솔직히 그러면서 이분이 수감하는 동안에 제가 그 심경을 솔직하게 쓴 진술서, 손으로 쓴 진술서가 있는데, 제가 어떤 마음을 썼는지 솔직한 마음으로 쓴 거니까 이거를 좀 받아주시라고, 헤아려 주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현교안 수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분은 뭐 남자이기도 한데 뭐 다른 건으로 이제 뭐 LTC 관련 뇌물 요건으로 있는데 굉장히 담담하세요. 항상 재판에 나오실 때마다 그 뭐 굉장히 상황을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 뭐 그런 차분한 마음으로 하셨고, 오늘도 사실 이제 재판이 2시에 시작을 해서 검사들의 구형이 있었고, 또 허현준 행정관의 변호사 2명이 또 했었고, 뭐 변호사들이 이제 김재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변호사가 2분, 또 김기춘 시장님도 2분, 뭐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갖고 현기환 수석이 최후 진술할 때 7시 47분 정도 됐었어요. 그래서 법리적인 사실관계는 변호인이 자세히 말했다. 뭐 같은 생각이다. 이렇게 하고 국정 수행의 일환으로 해왔는데 인격이 뭐 부족했다. 범죄를 저지를 생각은 없었고 또 개인 영달을 뭐 취한 게 없다. 이렇게 하고 뭐 법정에 선 게 부끄럽다. 다만 그러면서 억울하지 않도록 면면히 봐달라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를 했고 김재원 국회의원 같은 경우에도 뭐 변호사가 뭐 또 제대로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김재원 국회의원은 지난번 1심에서 무죄가 난건이에요. 사실 뭐 검사들이 항소를 했으니까 그렇지 이게 뭐 그 현기환 수석하고 국정원에서 5억 가지고 와서 공천 개입하는 데 썼다고 해서 받은 건데 김재원 국회의원은 무죄로 난건이에요. 그랬겠고 그다음에 신동철 비서관도 써가지고 왔는데 뭐 그렇죠. 뭐 사실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 이를 잘못 처리해서 뭐 후회스럽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제가 모신 대통령이 최초의 탄핵을 당하신 분이고 또 구치소에 같이 있었다. 역사책에서 본 그런 죄인이 된 그다. 그리고 수인 생활을 통해서 항상 아직도 나와 있지만 구치소 아직 구치소 독방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이렇게 하고 또 뭐 주시는 판단을 묵묵히 받아들이겠다. 받아서 제가 있다면 제 죄를 씻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단지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또 고통 그리고 어머니가 힘들어하시고 수감 중에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굉장히 아이들하고 집안 식구 그 사모님이 굉장히 힘들어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정관주 수석 이분도 공직자로서 신중하지 못해서 죄송하다. 반추하면 좀 이렇게 재판 받으면서 뒤돌아보고 송구롭다. 뭐 변호인이 변론한 걸로 가름을 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비서관으로 이거는 포괄적으로 비서관을 착실히 하지 못해서 미안하다. 뭐 이렇게 좀 한 것 같고 그다음에 그러면서 사실 이 재판에서 막내인 허현준 행정관 같이 일하면서 저희 지시를 따라서 허현준 행정관이 전부 다 수석인데 행정관으로서는 허현준 행정관이 유일한 사람인데 그분의 지시를 받고 일을 했는데 그 허현준 행정관에 대해서 선처를 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오도성 그 수석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뭐 블랙리스트 꺼내는 이분은 안 계셨던 분이라 새로운 분인데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아마 2018년에 기소되면서 뭐 안양에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장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다. 어제 오늘뿐만 아니고 정말 경제가 어렵다. 일거리가 없이 한가해지면 지난 1년간을 반성해 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2017년 초에 새벽 6시에 아마 이분이 출근을 한 후에 아침에 일찍 와갖고 이분도 안 계신데 어머니와 아들, 딸, 처가 잠자고 있는데 와갖고 압수수색을 했다고. 그래서 지금도 그 사모님이 밤중에 누가 초인종 소리만 들으면 놀래고 굉장히 놀래고 그리고 정수리에 머리가 다 빠졌다. 참 너무나 무섭죠. 뭐 제가 지난번에 이대 학사 그 관련 재판 들어갔을 때도 뭐 검찰들이 들이닥쳐갖고 그 이대 교수들한테 막 난리를 치면서 다 필요 없다고 하면서 정년할 거면 내놓으라고 그랬는데 막 그분들이 벌벌 떨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아니겠어요. 뭐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막 들이닥치는데 아휴 정말 이거 뭐 영화죠 뭐. 하여튼 그랬다고. 그리고 아이가 고3 아들인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아버지가 이런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또 이분도 또 울먹하시면서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의 나약함과 어리석음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을 받고 그래서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아이들과 처자식을 위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자비를 해달라고 자비를 내려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전반적으로 1심 때만큼 그렇게 분위기는 뭐 슬프다든가 가라앉았다든가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당연히 검사들이 지난번 1심 때처럼 똑같이 때렸고 뭐 또 뭐 어차피 이제 가야 진행해야 될 재판이고 요것만 이제 끝나면 그다음에 대법원 가서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뭐 재판이 다들 이제 6분들은 징역 1년 뭐 집행유예 1년 내지 2년 이렇게 돼갖고 뭐 조금 편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또 결심과 선고를 또 기다리는 마음이 굉장히 힘드시겠죠. 예. 그래서 재판은 끝났고 2심 선고는 4월 12일 금요일 오후 3시에 한다고 이렇게 하고 나왔는데 김기춘 시장님은 굉장히 또 여전히 뭐 양쪽의 부축을 받고 이렇게 나가신 걸 보고 뭐 허현준 행정관도 영감은 하시죠. 사모님은 이번에 재판에 오셨는데 아유 뭐 순해보죠. 아유 정말 얼마나 정성인지 몰라요. 재판이 끝나고 밖에 나왔는데 그 또 허현준 행정관이 버스를 타고 가는 거를 보려고 법원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어느 쪽으로 나올지 몰라서 또 뭐 저희하고 좀 얘기하다가 아마 어느 쪽이든 뭐 뒤로 빠꾸에서 나오는 쪽이 되든 아니면은 돌아서 나올 쪽이든 그 놓치지 않을 그곳에 가서 기다리시라고 그래서 그분은 이제 그쪽으로 가고 저희는 왔죠. 그래서 굉장히 늦게 끝났네요. 거의 뭐 8시가 넘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재판은 끝나고 그러고 왔는데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 나왔는데 오늘도 검사가 5명인가 나왔어요. 뭐 배성훈, 김익수, 김가람, 남철, 박경택 이렇게 나왔는데 김익수가 오랜만에 제가 봤죠. 고구마처럼 길쭉하게 생긴 엄청 못생긴 남자가 있어요. 그랬는데 이 남자가 검사들이 대충 법정에서 그 뒤로 빠지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검사들이 복도 쪽으로 나왔어요. 그러면서 김익수가 다른 이제 검사들은 이제 먼저 가고 김익수가 마지막으로 나오더니 정관주 씨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의외였었어요. 얼마나 대통령이나 국정원장들 비서관들 그 특갈비 할 때 얼마나 악질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정관주 씨한테 그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뭐 어디에서 뭐 특별 검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웃으면서 인사를 하는 그런 장면은 보지 못해갖고 굉장히 놀랐었어요.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와서 웃던 모르겠어요. 뭐 재판이 이제 끝날 무렵이 되니까 뭐 서로 간에 여유가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뭐 웃거나 어쩌거나 저런 인간은 저는 용서할 수는 없죠. 언젠가는 저 인간들이 재판장에 서서 정말 고통스러운 재판을 받는 거를 저희가 봐야 돼요. 하여튼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 내일은 김경수 재판이라 김경수 재판이 302호인데 뭐 거기에 좌석이 한 30몇 개밖에 안 돼요. 뭐 입석이라고 해봤자 양쪽에 10명 10명 해갖고 뭐 한 5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이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중법정을 줘도 될 텐데 이렇게 좁은 법정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한 일찍 오셔야지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뭐 제가 생각에 재판은 오래 할 것 같진 않아요. 10시 반에 시작해서 뭐 그 석방을 요구를 했다고 하니까 그거를 석방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니면 뭐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내일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뭐 못 들어오셔도 그렇게 섭섭할 건 없고 재판은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예, 모두들 시간 되시는 대로 내일 법원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